안녕하세요.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2월 4주 미국 주요 매크로 시작하겠습니다. 1. 나스닥 시총 GDP 비율 역대 최대. 나스닥의 시가총액 대 미국 GDP 비율은 2024년에 10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2년 10월 최저치 이후 약 40%포인트 상승했으며 2021년에 기록된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2000년 닷컴 버블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비율은 단지 62%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의 총 가치 대비 GDP는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약 207%에 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 15년간 시장 가치의 증가폭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게 됐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처럼 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재무부가 영내포 자금 2조 5천억 달러를 거의 다 풀어버린 결과가 컸지만 AI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AI 기업에 자금이 몰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AI를 제외한 실물 경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지금 상황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 역대급으로 낮은 현금 보유, 투자 펀드의 현금 수준은 역사적으로 낮습니다. 미국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현금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저인 1.3%로 줄었습니다. 이는 2022년 하락장 초반에 나타났던 약 1.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세장이 급등하면서 현금 수준은 거의 직선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현금 잔액은 평균적으로 3배나 높았습니다. 한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액은 2024년 4분기에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버핏이 현금을 저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폭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해안이 맞을까요? 3. 침체를 예고하는 소비자.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2월에 7포인트 하락해 98.3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도는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인들의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치가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72.9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침체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수치는 80인데 기대치가 80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결국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월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소비자 비율이 67%로 뛰어올라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엔 인플레 재상승과 더불어 관세 정책이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먼저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은 리세션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역대급 관세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미국 관세율은 196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철강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10% 관세는 이미 존재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그중 일부는 지난 트럼프 무역전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EU의 관세를 고려하면 194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정책의 대상국들이 모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 만큼 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타격으로는 인플레 재상승인데 1년 기대 인플레 예상치가 2.7%에서 4.3%로 상승할 예정이며 2020년 최저치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수준입니다. 정말 이대로 인플레가 재상승한다면 재앙 수준인 상황인데 관세 정책이 협상용일지 아님 그대로 갈지는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려있습니다. 5. 얼어붙고 있는 실물 경제. 미국 소비자들은 경제성이 역사상 최악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를 위한 주택 구매 조건이 30포인트로 하락하여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차량 구매 조건 지수는 2022년 이후 최저치인 59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대형 가정용 내구재 매수 여건이 급격히 하락해 8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 자동차, 소비재 가격, 부채 비용이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임금 성장률은 이러한 필수품의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물 경제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과 월가는 여전히 경제가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강력하다는 건가요? 스태그플레이션의 끝은 결국 급격한 리세션이라는 것이 과거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지금의 조정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6. 정리해고 폭증.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일자리 감축, 해고, 정리해고에 대한 기사 수가 15,651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최소 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3주 동안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도지는 올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연방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최대 20만 명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DC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올해 2배로 늘어나 1,626건에 달했는데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2008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도 도지는 정리해고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률은 머지않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안 팔리는 미국 주택. 12월에 구매자를 유치하지 못해 약 7만 3천 채의 주택이 매물 목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23년 12월에 시장에서 철수된 약 4만 4,500채의 주택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10개 중 거의 1개가 2024년 12월에 목록에서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매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자재 값 상승으로 역사적으로 공급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기지 금리는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7% 수준의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의 거품이 얼마나 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 여전히 심각한 소비자 연체. 미국에서 심각한 연체율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에 신용카드 부채의 새로운 중대 연체액이 약 7%에 달하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이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2배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자동차 대출에 대한 90일 이상 연체율이 약 3%로 늘어나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대출의 심각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은 2024년 첫 9개월 동안 전년 대비 50%나 급증해 4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는 재상승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고 거기에 정리해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세 정책까지 다가오고 있어 개인적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의 연체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급상승하는 기업 연체율. 미국 기업의 30일 이상 연체액이 2024년 4분기에 290억 달러로 급증해 최소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분기 동안 연체액은 약 80억 달러, 즉 38%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데이터에는 기업 대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 대출자와 사적 신용기금의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4분기에 미국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1.3%로 상승하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부채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 시그널은 결국 좋은 시그널이 아니며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와 함께 도미노처럼 기업들의 생활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694개의 기업이 파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연준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강력한데 기업은 왜 망하나요? 이번 주 매크로 분석 중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이어 전반적인 실물 경제 부분에서의 구매력 약화입니다. 가격은 상승하고 침체 상황을 보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결국 리세션으로 이어지는 게 과거 사례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이번 지표에서의 전반적인 구매력 약화는 의미하는 게 커 보입니다.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원하는 만큼 돌지 않아 돈맥 경화가 생기면서 기업들은 파산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서 다시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대응 자체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일어난 조정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숏을 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할 겁니다. 아직 M2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주 매크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영상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